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광주전남 혁신도시 연립대표, 혁신도시 포럼, 혁신도시 주민자치 학춘모임, 빛가람 주민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님을 모시고 지역 이슈와 소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출마 예정자께는 자신을 알릴 기회를 드리고 시민들께는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매주 목요일 8시에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빛가람 문화공간 프로에서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참석자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웅범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께서 첫 테이프를 끊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패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빈누리 초등학교 백미진 학부모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일 학급이 문제다. 교육 문제 때문에 나주를 떠난다.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등의 나주 교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나주 교육 이대로 좋은가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시장 출마 배경과 후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시듯이 나주는 지금 역사적 전환기에 있습니다. 천년 전에 왕건과 함께 고려를 건국한 이후 나주는 호남의 대표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만에 혁신도시가 생기고 나주는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리더십이 이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교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강영규 시장만 아니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3가지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정치적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부패와 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청년 특성을 갖춘 사람. 두 번째는 농촌행정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주시의 업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려서 일반적인 도시행정 수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주를 이끌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시대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왔습니다.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 정치운동, 그리고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주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고민했고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주의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주시의 재도약을 이끌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나주시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출마 배경과 후보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박시현 박사님 여기 또 추가 질문 하실 거 있으십니까?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나주시 저도 공감합니다. 말씀하셨지만은 나주시는 전환기잖아요. 사실 방송국의 최대의 축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계시고,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자료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이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날 나주시 입장에 봤을 때 이런 시장한테는 이런 측면에 좀 리더십 분야별로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전 제시자도 필요할 거고요. 나주시라는 것이 미래 비전이 중요한 거고요. 또 공무원을 또 통솔하는 또 경영자, 조직 혁신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주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주어진 한 속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조정자 내지는 결정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또 예부적으로 보면 나주시를 대표하면서 나주시 외교관이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본다. 이런 대목들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모든 분야의 리더십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야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오늘 같은 자리가 좀 더 많이 마련돼서 시민들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정치적인 리더십이 한 가지 나주시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은 내가 꼭 해결하겠다 하는 부분이 추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 공평한 행정을 통해서 시민 간의 화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정치적 세력 또는 지역 간의 대립 구도가 나주를 지배해 왔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디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는데요. 지역 간의 대립이라고 하면은 나주시 내에서 소지역 간의 대립이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원도심하고 혁신도시 또 내지는 나주시 여러 가지 읍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역 간의 대립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나주와 영산포 간의 대립 구도가 나주시에서 가장 큰 지역 간의 대립 갈등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대립 구조가 점차 노골화되고 발전해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출마 예정자의 그 대표 공약이나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성장한 시민의 힘이 지역을 다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육 그런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악한 교육 여건 때문에 나주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나주시가 힘을 합해 나주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초중고, 유치원으로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생의 과정에서 그 사람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평생교육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사를 중심으로 지역대학들이 힘을 합해서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 혁신도시의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시니어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주 교육지원센터와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출마 예정자께서는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그 설립과 운영에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군대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나주는 중등교육을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나주를 떠나는 일들이 많았었죠.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에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설립됐는데 일반적인 장학재단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서 그쳤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제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에게 정책으로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좀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민선 3기에 구체적으로는 2004년에 제가 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2010년 초까지 약 6년 동안 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지하에서 나주에는 중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을 마친 나주 학생들은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광주로 가야 했고, 한국전쟁 이후에 중등학교들이 속속 설립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전국의 명문학교로 성장했던 광주 지역 학교들과 경쟁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기 위해 광주로 떠나가는 분들이 많았죠. 더더군다나 1995년부터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가 도입되면서 광주 인근의 장성, 창평, 농주, 해령곳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을 활용해서 명문학교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나주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중학교를 졸업한 상위권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경우에 최고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만들어서 관내 학교로 지나갈 수 있도록 유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 자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창고, 공주 한일고, 장성고 등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들이 경쟁력의 비결이 뭔지 살펴보고, 그런 학교들이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지역 학교들도 갖추기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입생 예비학교, 주요교과의 수준별 수업, 원술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교육진흥재단에서 지원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재단에서 시도했던 것은 인근 사립명문학교들과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나주시의 동지역 고등학교, 나주고, 금성고, 영산고등학교에도 농어촌 특별전형 지위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전국의 유명 대학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죠.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낙후 지역을 친원력 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나주는 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농어촌 특별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설득했고,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주요 대학들이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의 학교들도 농어촌 특별전형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보다 나은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열악했던 영어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 최초로 영어 캠프를 만들고 초중고 모든 학교에 영어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진흥재단의 문제점이나 한계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당시 생각했던 것은 일정하게 경제력을 갖고 또 자녀가 학업 성적이 우수한 가정에서 유출이 좀 심각하게 있었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 나주에서도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 지역의 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역의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다양한 특기와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지원 제도 등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주 교육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혁신도시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밀 학급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건설이 시작된 이후에 수도권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우선 과제가 뭔지. 그런데 당연히 교육 여건이라는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 즉 학교 설립과 운영권을 갖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그런 공기업 이주 직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정책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는 공원고의 이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빛가람동의 최초 고등학교였던 공원고는 이설 방식이 아니라 신설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설해오면서 명칭을 둘러싼 갈등, 학교 내부의 학력 격차를 비롯해서 공항고가 지금의 공항고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습니다. 내부의 갈등도 많았죠. 빛가람동 초기에 교육의 장점이었다면 저는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점, 가장 최신의 그리고 첨단의 그리고 여유 있는 학교 시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도 그런 장점들도 다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어떤 그런 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 제도의 한계가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나주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나섰는데 교육청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쓰였지만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점도 단점 중에 하나고, 특히 학교 설립과 운영 과정에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교육자치가 지금 같은 광역 단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극복해서 시군구 단위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주교육지원청이 있지만 나주교육지원청은 일반 행정조직으로 말하면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은 집행기구이지 읍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정책이나 예산이 전무한 거죠. 나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조직이지 실제로 학교를 통과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시군구 단위 교육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니라 입시를 결정짓는,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고등학교거든요. 이 고등학교는 교육청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시군구 단위의 교육정책이 전무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항고에서 입시 성적이 심각하게 악화되더라도 장성고에서 입시 성적이 좋으면 전남의 고등학교 교육 정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즉 나주교육이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쭙기는 그 혁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좀 더 예,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시기를 나주시 네. 학교 교육의 문제점 그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좀더 혹시 그러면 우리 그 백미진 그 이제 그 회장님께서는
그 나주 우리 혁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해주시죠. 저희 균들이 초등학교는 몇 년 동안 과대 과밀학급이라고 계속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에 계속 의견서를 내고 청원이 아닌 청원도 뭐 이렇게 계속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육청만의 걸로 이걸 해결하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고영 CC에서 지금 후보님이 뭐 자료 좀 주신 걸로 봐서는 고영 CC의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지가 이제 해소되면은 뭐 학교 설립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도 시급한 상황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신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청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부지 선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이제 시장으로 순화하실 예정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혹시나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당장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교육청도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3번에 걸쳐서 매성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번번이 좀 거절당했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매성중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중고등학교 공간분리를 위해서 나주시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설립에 대한 경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나주시가 그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은 대단히 좀 아쉽네요. 아까 이제 그 나주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나주시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이 좀 부족했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 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교육 환경에서 바뀌게 될 분야가 고교 이제 학점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점차 학교 교육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구조로 선진국 교육정책, 우리나라 교육정책도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특히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마을교육, 지역사회 교육 영역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꼭 이제 시행되고 있고, 200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학교에서 충분히 키워낼 수 있었지만 이제 학교 교육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걸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나주는 그동안에는 교육 환경이 열악했다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 밖에 어마어마한 교육자원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학교 밖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공공기관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선까지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앞으로 혁신도시 들어서게 될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그런 역할을 분담하면서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도 공기업 평가 기준 중에 사회공헌 구현 분야가 25.4점이 돼 있고요. 상생영역, 지역발전 분야에 또 5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광주
사회혁신 네트워크에 참여했는데 안타깝게도 나주의 16개 공공기관 중 2개의 기관이 참여해서 나주에서 사회공헌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몰라서 광주까지 왔다고 발표하는 걸 듣고 상당히 좀 가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공기업으로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주 교육지원센터하고 또 앞으로 설립될 혁신도시 발전재단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고교 학점제 운영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학교와 이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를 좀 위해서 교육지원청, 학교 또 지역사회가 좀 노력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좀 부족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나주교육진흥재단이 2010년까지 자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돕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나주시가 교육진흥재단의 그런 기능을 나주시 내부로 흡수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그 역할을 담당하게 했는데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는 사실은 지역교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혁신도시의 학교 설립과 운영 과정에 지역사회가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외성중학 중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도 학부형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요구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저는 가장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좀 새로운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미준 회장님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고교학점제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후보님께서 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인력 수급한다든지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접근하는 수준이 학교에서 한전에 견학하는 수준, 콘텐츠진흥원 도서관을 가서 보는 수준, 이런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어려워졌죠.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안팎의 지역사회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아주 많죠. 이런 분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에 계신 스님들하고 함께 강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성부가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아보니 10과목 정도거든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은 훨씬 많은데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수업은 적죠. 미스매칭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역의 그런 교육 자원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의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동신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원들이 혁신도시 빛가람동에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아주 많아서 그런 분들을 좀 잘 학교하고 연계시키는 역할을 교육지원센터가 해야 하고, 나주에서 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센터로 평가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풀뿌리 교육 자치지원센터의 그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나주에서 교육진흥재단은 제가 근무했을 때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했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서
농림부의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적이 있고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한계는 교육청이 협력하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와 학교 현장의 결합이었다면 순천의 사례는 교육지원센터의 장학사와 교육청의 인력 그리고 순천시의 팀장과 인력 그리고 이 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함께 근무하면서 지역교육의 목표와 방향, 내용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돋보이는 점이 교육청 그리고 순천시의 간섭이 전혀 없는 점이었습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주시가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순천의 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무한히 창의적인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또 추가로 질문 드리시려면 시간도 관계상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짧게 좀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아마 인구비례로 치면 이번에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나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지만 시민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시장으로서 기본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들을 앞으로 이런 기회, 이와 비슷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충분히 비교하고 평가해 보면서 선택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기회 만들어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범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나주 교육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출마 예정자께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뚝 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